연말연시를 지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난 참담한 사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교육계와 학부모, 정치권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그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저희 BTV 뉴스 자체 AI를 활용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은 3월,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와 세종 소식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대구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방과 후 프로그램인 늘봄교실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대상이 확대되며 지역 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및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으로 인해 안전조치가 강화되며 자원봉사자 및 전담사를 추가 배치하고 고화질 인터폰, CCTV, 비상벨 설치를 확충합니다.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 알림이 서비스 도입으로 불안감을 줄일 계획입니다. 늘봄학교가 2학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되는 올해에도 안전한 늘봄 환경 구축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부모가 더욱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는 만족도 높은 대구 늘봄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고 프로그램의 질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올해는 늘봄학교가 얼마나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세종시 소식입니다. 세종교육청은 늘봄학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합니다. 둘째, 비상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 내 인터폰 및 비상벨 설치와 CCTV 추가 설치로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입니다. 셋째, 학생 소재 확인 시스템을 모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확대 적용해 학생의 안전을 더욱 강화합니다. 더불어 학교 내 학생의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해서 학생 출결과 귀가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학생의 늘봄 참여 상황을 문자 또는 앱을 활용해서 학부모님들과 실시간 공유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늘봄 참여 학생들의 귀가 안전을 위해 경찰과 협력하여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늘봄 담당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 대해 예산 지원 없이 자원봉사자 운영과 CCTV 추가 설치만으로는 아침, 저녁 돌봄과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돌봄 정책이죠. 늘봄 학교의 안전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전담 인력 추가 배치, CCTV와 같은 안전장치 추가 설치 등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귀가를 위한 대책이 주를 이뤘는데요.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교직원들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인천과 서울 AI 기자가 전달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살해 사건 이후 학교 내 돌봄 교실의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비상벨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을 겪는 교직원을 파악하여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일병 휴직하신 우리 선생님 중에서 혹시 정신질환과 연계된 분들이 있으면 그 사유를 확인하고 지금 복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그 점검을 지금. 인천시 교육청은 교사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서적 문제를 겪는 교원에게는 질병 휴직을 권고하며 필요에 따라 직권 휴직도 검토됩니다. 교사들이 낙인 지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이 밖에도 교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직 제도 개선과 함께 심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다 체계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질환교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감의 자체 처리나 직권휴직 심의 등의 조치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AI 기자들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안전 강화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건 이후 급하게 추진되는 이런 조치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 지역 AI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후속 조치로 저학년 학생의 안전 기가를 위해 돌봄 교사에게 기가 지도를 명령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노조는 교육 시스템의 적절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사 노조는 정신질환 문제 시 직권휴직을 위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지금처럼 우후죽순격으로 학교와 동떨어진 법안들이 제시되면은 새로운 법안들이 나타나도 시스템이 나타나도 이전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학교 현장에 걸맞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학부모와 교원 단체들은 급해서 추진된 법안이나 정책 등이 효과가 불분명하고 편견만 높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성급히 대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교육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를 하고 이에 따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한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 강화 대책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학교와 교원 그리고 학부모 간의 갈등과 불신이 쌓인다면 이 또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우려와 진짜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설레야 하는 신학기를 누구보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맞이했을 학부모들을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학교에서 비단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아이들 간에도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이들이 많고 또 선생님은 한 분이시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 CCTV 같은 게 설치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TVT는 인원 많은 것보다도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추신 분인지를 조금 더 체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원보다도 어떤 경우는 이제 보안관 선생님도 막 면접 봐서 보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하나 다 체크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점검을 학교 측에서 조금 더 점검하시고 뽑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더 어린 자녀들일수록 선생님 뽑는 기준이 되게 엄격한데 저희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선생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필도 중요한데 그런 정신적 정서적인 그런 테스트 같은 게 이렇게 표준화가 돼서 해서 무슨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네, 학부모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천년지대계입니다. 잠깐의 이슈로 반짝 경각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꼼꼼하고 촘촘한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요. 아이들의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초등 돌봄 정책, 올바른 방향성은 무엇일까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안전하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초등 돌봄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안전한 환경 조성.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돌봄 인력 교육, 안전 규정 준수, CCTV 설치 등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아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력. 정기적인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 돌봄 종사자 자격과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부모와의 소통 강화. 부모와 돌봄 인력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아이의 성장, 발달 정보를 공유하고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제공. 초등돌봄은 개별적인 맞춤 프로그램과 학습, 놀이, 문화 활동, 심리적인 안정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경제적인 접근성 향상. 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무료 혹은 저렴한 요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돌봄의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회적인 네트워크 형성. 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지역사회와 협력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는 돌봄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적당히 타협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고 서로에게 믿음을 쌓아갈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AR 종합뉴스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이슈 잘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